여러분, 오늘은 유명한 아유르베다 구루가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통증, 소화 문제, 피로를 해결하는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물을 너무 단순하게 여겨서 원할 때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물이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부터 피부까지 체내에서 생성된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증가에서 감소까지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의 양, 올바른 마시는 방법, 마시는 시기,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물을 마시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이롭지 못하고 미래의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비, 가스, 간 문제, 허약, 피로, 신장 결석, 면역력 약화, 반복되는 질병, 피부 알레르기, 반점, 가려움증, 얼굴의 여드름과 반점, 하얀 점, 검은 점, 과도한 피부 건조, 먹거나 마시지 못함, 관절 통증, 원치 않는 부위의 지방 축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물을 잘못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혈, 두통, 어지러움, 체중 증가와 감소의 어려움, 탈모, 밤의 불면증 등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물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최소 및 최대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몸에 물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 번에 몇 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고 언제 마시면 안 되는지, 즉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보통의 물이나 뜨거운 물이 체중 증가와 감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옛날에 긴 수염을 기른 아유르베다의 대가인 김도훈 구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마을에서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그는 건강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들이 매우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김도훈 구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매우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의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루의 이 말을 듣고 청중 한 젊은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구루님,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물은 생명의 기본이고 그것 없이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김도훈 구루는 그 젊은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물을 마신다고 해서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아.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마시면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너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거야. 그런 다음 구루는 모든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물과 관련된 몇 가지 작은 규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들을 따르면 여러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12일 동안 따르면 여러분의 몸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루는 물이 우리 몸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몸의 60,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신장, 간, 폐, 소기 시스템 등 거의 모든 기관에서 사용됩니다. 물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의 세포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 다음 김도훈 구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최소 및 최대 물의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몸에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몸이 물 부족을 겪으면 곧 소변색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화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얼굴과 몸의 피부가 점차 생기를 잃고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미래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아니면 보통 물인지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물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친구들, 물에는 칼로리가 없지만 우리 몸을 수분 공급하고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소화를 개선하고 시력을 좋게 하며 뼈를 강화하고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서 차를 오랫동안 마시지 않고 지낼 수는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물은 소변과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매일 약 2리터의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이를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하루에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살고 있는 환경, 그 지역의 기후, 중, 그리고 신체 활동량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하루에 2.5에서 3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는 약 10에서 12잔에 해당합니다. 여름철에는 더 많이 땀을 흘리기 때문에 물의 양을 조금 늘릴 수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서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구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의 과도함은 해롭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신장의 일이 증가하고 혈액 내 나트륨 수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셔야 할 만큼의 물도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5, 6리터의 물을 마실 때 발생합니다. 이제 한 번에 몇 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물을 다른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앉아서 천천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입에 머금고 4초 동안 움직인 후 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입에 있는 알칼리성인 타액이 위로 내려가 산성도를 진정시키고 이는 소화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거나 빠르게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신장은 그것을 제대로 역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컵을 사용하는 대신 병에서 직접 물을 마실 때 물과 함께 공기 중에 많은 가스도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이는 미래의 관절 통증을 겪을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앉아서 천천히 4-5번의 호흡으로 물을 마셔야 하며 한 번에 1.5잔의 물만 마시거나 실제로 갈증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이 제대로 역과하지 못하고 물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지 않고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김도훈 구루는 이제 어떤 종류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즉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아니면 보통 온도의 물인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차가운 것을 먹거나 마시면 우리 몸은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듭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위에서 데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우리 몸도 물을 사용하기 전에 기다려야 합니다. 위에 남아있는 차가운 물은 즉시 데워지지 않고 게다가 차가운 물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딱딱하게 만들어 소화 과정을 훨씬 더 느리게 만들고 변비 문제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보통 온도이거나 미지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미지근한 물을 즉시 사용하고 이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 소화력을 증가시키고 위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그런 다음 김도훈 구루는 이제 언제 물을 마셔야 하고 언제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며 이로 인해 종종 질병의 피해자가 됩니다. 언제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언제 마셔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언제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언제 마시는 것이 적절한지 볼 것입니다. 식사 전이나 후에 물을 한두 모금 마시는 것은 해롭지 않습니다. 이는 건조한 음식도 쉽게 목구멍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고 딸꾹질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한두 모금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목구멍을 적실 정도의 양만을 의미합니다. 식사 전이나 직후에 가득 찬 한 잔이나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면 음식을 너무 많이 희석시켜 위에서의 소화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액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소화 과정이 매우 느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만 물을 마셔야 하고 식사 전에는 식사 1시간 전에 위를 채운 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김도훈 구루는 모든 람들에게 밤에 잠자기 전이나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낮 동안에는 매우 유익하지만 밤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똑같이 해롭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역과되기 위해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신장에 큰 손상을 줍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밤중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날 수 있고 이는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낮 동안 물 섭취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밤에 물을 마시면 물이 사용되지 않고 몸에서 낭비되어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이는 빈번한 배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노랗지 않고 완전히 맑은 물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더 이상의 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본 후 적어도 15-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을 마셔야 합니. 이는 신장에 휴식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지속적인 배뇨와 소변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김도훈 구루는 과일을 먹은 후에도 즉시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 토마토 등과 같은 날것의 과일과 채소를 먹은 후에는 즉시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나, 수박, 석류, 오렌지, 포도, 체리 및 기타 과일을 먹은 직후에도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먹은 음식을 딱딱하게 만들어 소화 과정을 늦추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감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 커피, 수프와 같은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신 직후에도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는 치아와 잇몸에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제 물을 마셔야 하고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식사 전에 접시를 씻고 청소한 다음 그 위에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음료를 마시기 전에 위를 청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은 밤 동안 위에 형성된 독소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공복에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는 것은 더러운 접시를 씻지 않고 그 위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1-2잔의 물을 마시고 식사하기 1시간 전까지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1시간, 그리고 식사 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밤에는 적은 양의 물을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물 대신 1시간 후에 우유 한 잔을 마시세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밤새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이 마음을 진정시켜 좋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에는 가능하면 물을 마시는 간격을 약 1시간 정도로 유지하여 하루 동안 총 2-3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햇빛 아래 나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그 시간 동안 물을 마시세요. 절대로 한 번에 한 잔 가득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그 순간에는 천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이롭기보다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도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는 목이 마를 때마다 1-4잔이나 2-3모금의 물만 마시세요. 운동을 마친 후에는 한 잔 가득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1시간 후에는 전체 양의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운동 중에는 적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소화 시스템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소화 시스템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2일 동안 이 물 마시는 방법을 채택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개선될 것이고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친구 여러분, 모든 질병과 피로를 몸에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유명한 아유르베다 구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건강하며 젊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좋아 보이고 절대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삶에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어서 25살의 젊은이들도 50살처럼 보입니다. 52살인 사람들은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여러분을 노년에도 젊고 활기차며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어머니 자연은 우리에게 먹으면 절대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건강하고 젊게 유지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거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비싼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여러분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대신 여러분의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게 유지되고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들도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옛날에 아유르베다에 대해 매우 박식한 이상민 구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구루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긴 거리를 여행했기 때문에 잠시 그곳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구루가 도착하여 나무 아래에서 쉬기 시작하자마자 군중이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루 앞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깨달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약간의 지식을 나눠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은 후 이상민 구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마하라지, 저는 겨우 30살인데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제 다리가 포기한 것 같고 짧은 거리도 걸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제 몸을 침범했습니다.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 곳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제 건강에 어떤 개선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길지만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곳에는 25살의 젊은이가 있었지만 50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도 구루 앞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마하라지, 저는 겨우 25살인데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매우 피곤해지고 매우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제발 우리에게 간단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이상민 구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이고 이것들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루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며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구루는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할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은 분들은 이 과일들을 매일 섭취하면 어떤 건강 문제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항상 젊고 건강하고 체력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구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4가지 과일이 파파야, 건포도, 레몬,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구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과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들을 먹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과일을 먹는 것을 권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구루는 모든 회중을 향해 이 과일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파파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파파야는 50 이상 사람들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파파야는 훌륭한 약초이며 자연이 준 독창적인 선물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A 및 기타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세 이후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셨나요? 먼저 우리의 소화 시스템을 강화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파파야에 있는 파파인이라는 효소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소화 시스템을 강화시켜 몸이 음식에 있는 영양소를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파파야는 소화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파파야는 비타민 A, B, C, D와 인, 칼륨, 항산화제, 단백질, 탄수화물, 카로틴의 천연 공급원입니다. 정기적으로 파파야를 섭취하면 감기와 기침에 자주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면역 체계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파파야에는 면역력을 빠르게 높여주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여러분의 몸이 감염과 알레르기와 싸우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부의 건조함은 주름을 만들게 되는데 파파야에 있는 비타민 A와 C가 피부 문제와 싸우고 피부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유지시켜줍니다. 노년에도 이런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파파야를 먹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상민 구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파야에 있는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암 위험을 줄이고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파파야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 피부와 눈에 좋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고 젊고 빛나게 유지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파파야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혈액과 다른 요소들의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구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과일들에 대해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과는 모든 질병에 대한 약입니다.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절대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에는 섬유질, 비타민,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심장 건강을 매우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이 심장 질환의 중요한 요인인 콜레스테롤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질병의 위험도 증가하지만 매일 사과를 먹으면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체중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친구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 체중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사과는 칼로리가 낮은 과일이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이 들고 로리가 없어 체중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도 조절합니다. 사과에 있는 섬유질이 혈당 수치를 균형 있게 유지시켜줍니다. 사과는 섬유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빠르게 소화됩니다. 또한 변비를 완화하고 소화를 개선합니다. 영양소와 비타민C가 풍부해 몸이 자유라디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질환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또한 뼈에 매우 유익한 비타민 D가 들어있어 뼈 구조를 강화시켜줍니다. 사과를 먹으면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해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우 좋고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좋습니다. 사과의 비타민C는 건강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부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작은 사과 하나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50세 미만이라도 잘 나이 들고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싶다면 매일 사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구루는 세 번째 과일인 건포도도 노년기에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말린 포도로 철분과 항산화제가 가득합니다. 이 작은 건포도들은 50세 이후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뼈를 강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붕소와 칼슘이 들어있어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건포도를 섭취하면 뼈가 쉽게 강화됩니다. 또한 건포도는 소화 시스템에 매우 유용합니다.
건포도에 있는 섬유질이 소화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변비를 없애줍니다. 이는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그들의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변비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건포도가 변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포도에는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천연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일 건포도를 먹으면 더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있다면 건포도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건포도는 혈액에 빠르게 녹는 천연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건포도를 섭취하고 혈당이 높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건포도를 섭취하면 심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건포도를 먹으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심장 막힘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또한 건포도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예방합니다. 건포도는 또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건포도에는 몸의 자유 라디칼에 의한 손상을 줄이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담근 건포도를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항산화제가 빠르게 방출되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포도에 있는 식이 섬유는 혈관이 막는 것을 막아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혈압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포도를 먹으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레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레몬은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레몬의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감염 퇴치제로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러한 감염은 오래 지속되며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의 또 다른 이점은 수분을 유지하고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몬이 여러분의 식단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일 레몬 주스를 사용하면 수분이 유지되고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레몬은 항산화제를 함하고 있어 나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자유 라디칼의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